안녕하세요. 육군대위 전역 8년차 하수구 중대장입니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고 티 한잔 하러 왔는데요. 이 시간 이용해서 제가 간단한 인터뷰 하나 하려고요. 제 채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고 하시면서 제 직업을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한 지 한 6년, 이제 7년 다 돼 가는데요. 제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마침 하수구 소대장이 같이 와 있거든요. 우리 소대장 인터뷰를 통해서 소대장도 경기 수원 지역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 친구예요. 소대장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자, 안녕하세요, 소대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먼저 이 하수구 중대장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이제 시청자분들과 앞으로 이제 이 채널과 이 영상을 보실 그 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수구 중대장 우리 동생 하수구 소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정하우스 고정원입니다. 성! 177kg 제가 수원에서 날라왔거든요. 네. 형님 부르면 바로 옵니다. 우리 소대장님도 이제 이 일을 한 지 좀 꽤 됐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직업군인 생활을 8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전역을 마음먹고 나왔을 때 사실 나이가 27에서 8 넘어가는 그 시기였어요. 취업을 할까 창업을 할까 공부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중대장님하고 그 전역 시기가 비슷해서 제가 형님한테 가서 중대장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전역할 때는 제 1차적인 목표는 학업을 좀 이어나가고 싶은 계획이 있었거든요. 대학원도 진학을 좀 하고 스펙을 좀 쌓아서 공채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로 좀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진로를 생각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막상 이게 전역을 하고 실전에 이제 바로 투입이 되니까 굉장히 녹록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큰애가 이제 3살이었거든요. 3살. 와이프가 직장생활하고 제가 공부를 할 계획이긴 했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2005년식 투싼이 있었는데 그 차를 팔고 돈이 없어서 산 거예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실제 창업은 300만원 장비하고 이제 이런 부수기재를 사고 80만원으로 홈케어를 배워서 에어컨 청소, 세탁기 청소, 보일러 배관 청소, 방충망 교체, 수전 교체, 뭐 집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모든 수리들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글쎄요, 이게 창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저를 교육해주신 그 사장님도 지금 현업에 계신 분이 아직도 하고 계신데 정말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좋은 기술도 배웠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중대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지금 일도 시작하게 됐는데 도움도 많이 주셨고 하게 됐죠.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전역하고 1년 동안은 1년 반 동안은 수익도 괜찮았고 만족도도 높아졌고 왜냐면 군 생활할 때보다 수익도 좋았고 가족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제 만족도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태가 있었죠. 홈케어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의 이제 하수구 설비하는 일로 사업을 전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 홈케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진짜 전문 분야, 내가 마지막 등판을 해서 마무리 투수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기에는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죠. 이제 그때 형님께서 먼저 고압세척기를 준비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시는 중이었는데 저는 바로 고압세척을 하지 않고 석션기라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관통기라든지 아니면은 뻥을 쏜다든지 이런 간단한 소독으로 변기나 하수구를 뚫었는데 석션기라는 우리 중대장님도 잘 아시는 그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하나로 제가 서울하고 수도권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변기 막힌 거 뚫는 것만 해서 1000만원 벌었죠.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하면서 형님이 먼저 간 길을
제가 이제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아, 나는 저 장비를 언제 사서 언제 내가 어떻게 사업을 확장을 해나갈까,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에 제가 한번 형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차를 바꾸고 고압배출기를 사라. 아, 왜 형님? 준비 안 됐어요. 준비가 아직 안 됐었어요. 사실 마음의 준비가. 너 정도면 충분하니까 형을 믿고 한번 들어와라. 그 당시에 제가 카니발 2015년식 신형을 타고 있었는데 그 차를 팔고 자영업자들 사장님들의 에마 포터2를 사가지고 형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는 플린터테크 사장님 통해서 고압배출기도 사고, 또 GNG 사장님 통해서 내시경도 사고 준비를 하게 됐죠. 근데 그 준비 과정들을 사실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또 도와줘서 시작하게 됐죠. 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의뢰 들어왔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평택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 커피숍이었는데 장비를 사고 일주일 동안 일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 걸고 나서도 장비를 커플링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기억을 못 해가지고 헤매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내공이 쌓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일에 이제 정말 적응도 잘 하고, 그리고 서울 경기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작업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면, 뭐 여러 가지 면이 있을 텐데 어떤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해요. 마케팅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해요. 근데 그 두 개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거라고 봐야겠죠. 마케팅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거고, 또 일을 가서 기술이 없다면 일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는데, 일단 첫째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저 역시 지금 이제 블로그를 이제 7년차 8년차 그 이외에 다른 마케팅도 중요해요. 블로그, 네이버 카페, 그리고 이제 뭐 지도 검색, 뭐 파워링크도 뭐 구글, 네이버, 다음 포괄적인 영역을 이제 어떻게 내가 마케팅을 할 것이냐, 어떻게 전화를 오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떼면 개인 사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랑 형님이랑 의견이 일치하거든요. 뭐 주변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항상 먼저 주는 미션이 블로그를 써라. 매일 한 개씩 쓰지 않으면 저희하고 일할 수 없어요. 일을 배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가 안 통하거든요. 얘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가르쳐준 데 있어서 그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무의미한 거죠. 마케팅을 빼고 배우러 온다면 사실은 돌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은 절대 뺄 수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하수구 중대장 채널도 형님이 이제 블로그로는 봉사자 컴퍼니라는 파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수구 고압세척 하나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형님의 시그니처는 이제 포크레인을 직접 장비를 운영한다. 그거는 굉장한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을 빌리고 기사분이 오셔서 뭐 작업을 한다면 하루 일하는데 보통 요새 인건비 올라서 60만원까지는 들여야 되거든요. 사실 그 인건비 자체가 공사 견적에 들어가는 거하고, 형님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을 직접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죠.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그 사장님은 포크레인을 직접 운영하신다, A급 기사다. 그 부분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저 역시도 그거를 이제 따라하고 싶어가지고 포크레인을 탈 능력은 안 되고, 저 나름대로는 이제 누수라는 그 사업 분야를 접목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누수도 배워서 가정집에서 일어난 누수들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고 있어요. 하수구 과습적도 정말 중요한 기술인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남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은 제 생각은 1+1, 자기만의 또 특화된 기술이 하나 더 있어야 그게 사업의 다각도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분야만을 3년, 5년, 10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시장의 변화들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그렇고 형님도 그렇고 이런 고민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협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과의 차별화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일주일에 5일이면 한 6번은 전화하는 것 같은데요. 6번 정도 전화하고 작업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뭐 오늘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하우도 공유를 하면서 서로의 성장을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독자분이 그 남기신 글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그 형님이 예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2014년, 15년에 했을 때 정원은 앞으로는 이 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나는 이 시장에서 먼저 선점해서 승부수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가 그 무렵이었는데, 맞아 떨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의 그 예측도 저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확실한 판단과 결정이 섰다고 생각하시면 길은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 길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야 돼요. 사업하게 이제 저의 모습도 이제 정해진 길을 이제 가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설계한 길을, 쉽게 얘기하면 2차선으로 갈 것이냐 8차선으로 갈 것이냐, 이거는 본인 역량, 자기 그릇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라고 봐요. 처음에는 크지 않겠지만 작은 부분부터 해서 점차 양을 늘려나가시면 충분히 대단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이었죠. 우리 하수 소회장 정말 유능하고요. 앞으로를 좀 볼 줄 아는 친구예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이 소대장하고 같이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는 성공한 자영업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